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녹방이 아닌데 녹방이라고 자꾸. 왜 녹방처럼 보일까요? 저희가 젊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 친구들이 저런 친구들이 아닌데 오늘 네. 뽀샤시하다. 네. 현재 뽀샤시한 게 아니라 뽀샤시 할 때 찍은 거다. 아니 그리고 이 스튜디오 공사하느라고 며칠 네. 며칠 비었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뒤에 배경 화면도 좀 달라지고 약간의 변화가 있네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달라지면 투자 받을 만한지 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네. 벤처 캐피탈입니까? 네, 정확히는 엑셀러레이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차이가 뭐예요? 아, 도전 차이가-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답인데 뭐 달라요? 네. 네. 그 이제 보통은 그 벤처 캐피탈로 많이 알고 계신데 예. 특히 엑셀러레이터는 더 초기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고 그래서 그 방법론이 조금은 다른 투자 회사입니다. 그게 그 벤처 캐피탈이 초등학교라면 네. 네. 어린이집이네. 여기 어린이집이네. 어린이집입니다. 네. 네. 많이 다릅니까? 그게? 그게 이제 2005년에 네. 그 미국의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었는데 네. 그 문제 인식 자체는 스타트업이 초기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오히려 좀 뒤는 더 나은데 초기에 더 힘든데 그때 모험 자본이나 도움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꾸로 어려운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때를 좀 타겟해서 투자도 해주고 좀 도와주자 이런 개념으로 생긴 게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했고 예. 보통은 투자 시장에서는 초기는 되게 수익률이 낮은 구간이거든요. 너무 리스크도 크고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그 Y 컴비네이터가 그 초기에 그렇게 케어링하는 비용도 더 적게 들면서 수익률도 높게 하는 그런 방법론을 어떻게 보면 개발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낸 회사가 있었고 예.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자극해서 지금은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생겼죠. Y 컴비네이터와 비슷한 회사들. 네, 맞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비슷한 엑셀러레이터. 네. 네. 창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 회사는? 이 회사는 2014년에 했습니다. 오래된 회사는 아니네요. 네. 네. 그래도 만 뭐 7년 반? 네. 예. 투자를 그럼 어떤 식으로 아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엑셀러레이터면 굉장히 초기 회사를 소위 말해서 선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리즈 A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단계가. 네. 그러면 예. 제품도 나오고 조금 사업이 되면 네. 그래 여기는 투자할 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나마 들 것 같은데 이제 몇 명 모여서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투자하려면 훨씬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보통의 뭘 보고? VC가 뭘 보고?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방식은 예. 스타트업이 이제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예. 이제 시장에 막 진입했거나 네. 바로 하기 전이나 이때는 뭐 제품도 있고 뭐 어떤 매출이나 어떤 유저라든지 이런 예. 지표들이 있으니까 예. 좀 평가하기가 쉬웠거든요. 예. 근데 초기는 그런 게 지표나 서비스가 나오기 전이니까 되게 이제 투자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앞쪽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기는 한데 또 여기도 굉장히 또 다른 전문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도와줘야 이렇게 잘 성장하는지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죠. 그게 노하우다. 네.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네. 초기면 다 초기라서 네. 뭐 진짜 3살짜리 아기를 보고 얘가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건지 안 될지 될 안 건지를 될지. 뭘 보고 알아요. 최소한 네, 예. 중학생은 돼야 그러니까. 자식 뭐 좀 다른데 얘 이런 게 있지. 네네. 뭘 보고 그럼 뭐 그냥 답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결국 이제 팀을 보게 되거든요. 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업 모델이라든지 네. 뭐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기술이나 이제까지 만들었던 사업 모델도 그 팀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이 결국은 투자업의 가장 기본은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팀이 성장을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게 돼요. 성장을 감당할 수 있냐? 네. 예를 들면 예. 뭐 이런 경우죠. 굉장히 화려한 스펙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이 있는데 예. 1년, 2년, 3년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예를 들면 있죠. 성장이 예.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예. 어떤 팀은 되게 처음에는 좀 의문점도 많고 할 수 네. 있을까 그랬는데 1년, 2년, 3년 가면서 어벤져스로 변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처음에 이제 어떻게 아느냐? 알아낼 거냐.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야. 중요한 포인트죠. 그걸 어떻게 네.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오늘 제가 저희 떡밥만 출연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드릴 건데. 네. 네. 그 이제 그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수용성. 수용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든지 처음에 창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역량을 다 가지고 창업하진 않아요. 네. 예. 창업을 하면서 그걸 진행하면서 발전하거든요. 아,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본인도 그러기가- 배워가면서 창업을 해요? 준비된 창업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딱 우리네. 딱 우리야.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네. 지금의 나의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약한지, 예. 어디가 강점인지 음. 이거를 잘 아는 팀하고 잘 모르는 팀하고 예. 러닝 커브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아, 스스로의 장단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약점,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이 뭐인지 아는 팀들은 네. 그걸 보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팀은 그걸 되게 인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애써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요도를 그렇게 또 중요하게 인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팀들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발전의 시작은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뷰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너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예를 들면 우리가 뻔히 보이는 어떤 사업 모델에서의 결함이라든지 예. 또는 뭐 어떤 논리적인 결함성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어떤 특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 아. 사업 모델 자체보다도 그분의 이제 어떤 생각 같은 걸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 사업 모델에 이런 결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예. 때 예. 네. 뭐 오히려 그럼 그래 그런 결점이 있어. 예. 그래서 예.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 오히려 뭐 그런 게 우리는 이거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강한데 네. 여기는 솔직히 잘 우리도 몰라요. 모르겠다. 지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아, 예. 그게 이런 좋은 저게 훨씬 오히려 더 빠르죠. 좋은 답이에요? 그렇죠. 아, 네. 대개는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네. 그게 예.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뭐가 안 좋다고 이렇게 방어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어. 보이는 게 왜냐하면은 이건 너무 명확한 어떤 리스크고 네. 약점인데 네. 그걸 계속 방어적으로 아, 한다면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 노력이 없을 거잖아요. 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아,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예, 들면은 그게 이제 수용성도 있고 예를 들면은 대응력.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막 빨리 변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6개월 전에는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설이 맞았는데 6개월 뒤에 지나 보니까 여러 이유로 변한 거예요. 지금도 뭐 예. 코로나다, 뭐 무슨 전쟁이다 이런 예, 상황이 예.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얼마나 빨리 우리가 서비스나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대응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메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예. 어떤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초기에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네. 저 카톡 보내면 빨리빨리 답변지 그런 거 네네. 보면
딴 것도 알 수 있다. 네, 네. 대개는 그 답이 빠른 팀이 다른 것도 잘하든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됨됨이를 보는 거네요. 됨됨이. 그렇죠, 그렇죠. 사업의 기술이나 네, 네. 그러니까 모델이나 그런 네. 건 뭐 당연히 보겠으나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걸 많이 보는 그렇죠. 거네요. 예를 들면은 네.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예를 들면 3명, 5명 이렇게 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 3명, 5명이 어떻게 30명, 50명, 100명이 되는지를 상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업 모델은 정말 시장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거 네.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은 어, 잘 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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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일 변하지 않는 건 대표와 거기 코파운더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하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어떤가가 어. 그렇게 30명, 50명 그런 좋은 인재들이 그렇게 붙을 수 있냐. 그게 거기서 되게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럼 지금의 사업 모델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게 아까 이제 이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업 모델이 네. 그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많이 살펴봐요. 예를 들면 어떤 리서치를 했고 네.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했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그게 빌드업이 돼 있으면 예. 설사 이게 잘못 빌드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바꿀 수 대응할 있는데. 수 있는 거죠. 예. 되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네. 네,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다냐를 보는 것보다 네. 그런 대응력이나 수용력 오히려 아. 그 성장 가능성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 그렇군. 수용성, 그러네요. 대응력. 듣고 나니까 비슷한 특성이겠다 싶기도 하네요. 네. 수용성과 대응력은. 그렇죠. 예, 예. 어. 약간 진짜 사람을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치 네네. 기업이 인터뷰할 때 네. 보면 왜 이제 저는 뭐도 준비했고요, 뭐도 뭐 자격증도 준비했고 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런 건 너 어차피 네.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얼마나 열심히 할 놈이지만 그래, 보자. 우리가 뭐 그거 신입사원 뽑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네. 비슷하네요. 네가 해봐야 네네. 뭘 얼마나 했겠어. 네. 그래서 괜찮아. 그게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는 그걸 좀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경험 자체가 사업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굉장히 그 핸디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가- 왜냐하면 그렇죠. 사고가 그 방정식에 완전 이렇게 좀 갇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그런 전문 분야 이해했지만 예. 또 경험이 있지만 네. 또 새로 시도하는 거는 뭐가 다르고 어떤 것들이 되게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요런 분들하고 좀 보완해서 가려고 해요. 이러면은 괜찮은데 네. 뭐 그거는 그냥 뭐 위탁 주면 다 뭐 아웃소싱 주면 다 해결되고 뭐 이거는 누구 뽑아서 뭐 하면 되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전문가의 함정 이런 거 네. 제일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용성은 높잖아요. 수용성. 우리가요? 잘못은 바로 지적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매일 댓글에서 혼나잖아요. 그거 뭐라고 아무 말 안 네, 하죠. 아무 말 안 하죠. 우린 다 수용성은 수용합니다. 높은데. 우리 수용성 진짜 높아. 대응력 맨날 혼나는 거로 같이 혼나. 그렇죠. 대응력 좀 떨어지네 우리. 그러네. 반성이 부족하네. 와, 반성은 하는데 고치질 않네. 그때뿐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건 그냥 농담 삼아 드릴 말씀. 댓글에도 아까 있던데 네. 외모 같은 것도 봅니까? 인상, 첫인상 이런 것도 봅니까 실제로? 투자하실 때? 외모는 진짜 안 봐요. 예. 외모는 진짜 안 네. 보고요. 예. 근데 나 서운한 표정 느껴져요? 두 분 다 굉장히 잘 생기셔가지고. 예. 네. 예. 근데 외모라기보다는 네. 좀 그러니까 표현적인 거는 봐요. 예를 표현적인 건 들면 뭐예요? 예. 예를 들면 그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바디랭귀지부터 해서 그런 네. 거는 이제 되게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기는 해요. 그거 그렇겠죠. 네, PT를 네. 잘하거나 네, 뭐 그런 네. 건 유리하겠죠. 그게 왜냐하면 되게 전염력이 강한 어떤 개념들, 자기 사업 아이템을 굉장히 짧은 언어로 전달력이 강하게 전염성이 강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을 때나 또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뭐 또는 우리 고객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 예. 그런 것들이 뭐 한 3시간 설명해도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업을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정말 자본 유치도 어렵고 근데 굉장히 그 좀 설득력 있게 빠르게 한다 아, 그건 그런 재능이다 거는 이거죠. 굉장한 무기예요. 네. 그런 건 우리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방송 진행하는 거랑 네. 또 그건 달라요. 달라요? 그건 달라. 아, 그렇지. 그건 달라.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약간 저도 네. 이제 예를 들면 좀 짧은 발표 예. 네.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3분에 발표해라 또는 예. 뭐 엘리베이터 피칭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야, 뭐 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데 너희가 그거를 그걸 그렇게 짧게 1분 안에 들으려면, 그걸 설명하라고 말이 안 예.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짧은 피칭에 매력이 있어요. 그거는 걷어내다 보면 핵심만 남기게 돼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짧은 거는 우리 사업의 본질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엄청난 숙제거든요, 실은. 그래서 짧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걸 잘 해냈다면은 네. 우리 업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했고 아.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고객에 예. 대해서 잘 이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수용성, 대응력. 또 짧게. 뭐 설명해 주실 만한 특성 내지는 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예, 예. 그 정도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지. 그렇지. 할 얘기가 많죠. 앞으로도 계속 모십시다. 네. 그러면 기술 얘기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네. 기술은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기술 근데 보죠. 기술이라는 걸 보는데 예. 너무 분야도 많고 네. 뭐 초창기 사실 벤처라는 네. 게 막 아예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네. 많을 네. 테고 하는데 네. 그럼 기술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제 저는 물리를 했는데 피직스. 예, 피직스를 예. 했는데 아유. 플라즈마 피직스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창업을 하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하다가 한번 잘 안. 아, 본인도 창업하고 창업하고 엑시트하고 이제 엑시트하고 다시 이걸 하고,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에 대한 향수나 예. 관심은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아무리 아까 뭐 제가 수용력, 뭐 대응력 이래도 예. 좋은 기술 가진 팀이면은 네.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기술에는 이제 관심이 있는데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어떤 팀이 하냐에 따라서 역시 정말 사람이더라. 다르기 때문에 어.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기술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기술을 가졌는데 네. 실패한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엄청 거는 많죠. 예. 예, 예, 좋은 기술인데 엄청 많죠. 예를 들면은 저희 진짜 애정했던 회사인데 네. 예를 들면은 그 팀은 이제 그 벼농사를 지을 때 네. 네. 그 제초를 하잖아요. 예. 근데 유기농 쌀 벼농사를 지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제초제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게 농약을 안 쓰려면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너무 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초하는 로봇을 만들겠다. 아. 예, 그래서 로봇인데 벼농사 제초용 로봇이에요. 그럼 농약을 안 쓰고 그래서 키울 수 진정한 있으니까. 유기농은 네. 이게 만들어지면 진정한 유기농을 할 수 있다. 네. 제가 사람 이제- 일일이 뽑아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 이제 로봇 공학 팀 공학자들이 만든 팀이었어요. 예. 너무 좀 아쉽게 예. 어떻게 보면 좀 팀의 분열로 좀 이게 안 됐어요. 팀의 분열. 네, 팀의 아. 분열로. 그래서 이게 그 팀이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도전하는 게 너무 저도 재밌고 해서 응원도 많이 했는데 네. 실은 이제 내부 갈등 아. 이런 그 것들이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예, 내부 갈등. 예. 근데 예. 회사가 망하면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사업 모델도 했는데 사업 모델이 안 됐다 이렇게 망한 회사는 의외로 좀 드물어요. 네. 의외로 그 문제 원천으로 다 가보면 네. 사업 팀의 모델- 갈등이라든지 아.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야. 그러면 동업을 한다. 네. 특히 3명이 동업을 한다. 3명 동업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네. 이제 이게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예. 예를 들면 지분의 구성. 네. 지분의 투- 구성이 중요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등하게 분배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요. 음.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3명이 했는데 네.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했다. 네. 이거는 굉장히 꺼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예. 근데 싸울 여지가 많다는 거죠. 예, 싸울 여지도 많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어떤 이유가 있기는 한데 네. 좀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주인이 누구냐 음, 그리고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네. 최종의 한 사람이 있는 게 좀 자본 입장에서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도 뭐 마음에 안 네. 들면 야 사장 나오라. 누가 결국 백도 책임질 사람이 사장님. 확실히 있느냐가 네, 중요해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좀 이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그랬던 배경에는 네. 실은 이제 이 모험 자본의 투자라는 게 예. 그 좀 산업이나 기술을 잘 이해하고 투자했다기보다는 예. 우리나라 역사가 좀 짧잖아요. 해봤자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다 예. 보니까 음. 아 나 이 기술이나 이 업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가 책임져. 어.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초기 모험 자본 시장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여럿이면은 책임지을 사람이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투자할 네. 때도 네. 뭐 투자는 해주는데 집은 담보로 맡겨 뭐 이런 네, 경우도 그런 게 있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 집을 네. 담보로 맡길 그렇죠. 거냐. 예, 예. 그러네. 애매하죠. 예. 어.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인식이 달라요. 예. 오히려 좀 더 균등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게 보는 면이 있어요. 예. 그게 핵심 인차가 많다는 또 뜻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아 오히려 예. 여러 명의 리소스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군요. 그 대신 오히려. 시스템이나 네. 그런 게 이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처리 방식이 굉장히 법적으로 타이트하게 이제 보완이 돼 있는 네. 경우죠, 거기는. 네. 아 그래요. 3%는 3명이나 되는데. 뭐 3명, 4명 뭐 동업을 해보니까 네.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예요? 사람은 일하다 보면 네. 이런 굴곡이 있습니다. 네. 지치는 때도 있고 그렇겠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때도 있고 또 혼자 신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창업을 하는 초기에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 올 때 특히 여기서는 예.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데 동업을 한다고 누가 이걸 케어해주지는 않아. 네. 그러나 이게 리듬이 잘 맞으면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운됐을 때 딴 사람은 괜찮아. 나머지 는 괜찮아. 이 새끼 왜 그래? 물론 달래주지는 않아. 근데 그냥 가. 그냥 가. 딴 사람의 힘으로 또 가.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퍼도 사업을 앞으로 가. 네, 네, 네. 그러다 또 좀 전에 왜 이래 하던 그 친구도 사람이니까 쓰러져. 그래도 나머지 바퀴는 또 돌아가. 돌아가. 그러네요. 아, 리소스가 그런 리소스가 장점이 있는 있구나. 장점이 그런 있네요. 장점이 있구나. 다만 그러네. 그럴 때 아유 나도 좀 그 나중에 넘어질 테니까 네. 힘들 때 올 테니까 얘는 지금 힘든가 보다. 뭐 좀 어. 이따 뛰어와. 그리고 가면 되는데 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일일이 다 그러고 시작하면 깨지죠. 네. 안 그래도 나 힘든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네. 너무 든든하죠. 네. 예, 너무 아. 좋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네. 반지 원정대 이런데 해도 예. 갑자기 반지가 앞에 나타나서 절대 반지 같은 게 나타나면 예. 시험에 들잖아요. 눈이 뒤집히죠. 눈이 뒤집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짜 어떤 극도의 불안함이나 위기, 책임감이 왔을 때 분열되기 쉽고 또 굉장히 큰 어떤 이익 같은 게 생겼을 때 분열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니지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실은 이제 발생하면은 하기는 어려워요. 사전에 되게 선제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잘 해놔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창업자들이라도 주주간 계약서라든지 예. 또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놔야지. 그래 안 했을 때는 어. 예를 들면 뭐 반반 동업해서 50%씩 가지고 있는데 예. 아 나는 이제 엑시트하고 못하겠어. 싶어. 그러고 힘들어. 그 50%를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예. 여기에 기여도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 나머지가 이걸 하고 저 사람 프리라이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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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제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비슷한 업종에서 했는데
다른 회사는 그 50%를 가지고 중요한 인재들을 모으는데 썼다. 예. 근데 우리는 50%를 가지고 튀었다. 그럼 당연히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 처음에 네. 그래서 그만둘 수 있으나 네. 그만둘 거면 지분을 내놓고 가기 뭐 네. 그런 거라든가 그만큼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만 가져가게 하고 뭐 그렇죠. 다음 역할을 할 사람이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게 과거의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예. 대한 역할이잖아요. 지분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성장기에는. 네네. 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이제 기술이나 뭐 시장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보실 줄 알았는데 팀의 분위기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를 네. 들면 아까 진짜 어떤 팀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였는데 네, 기술도 너무 좋고 근데 세 분이 지분을 똑같이 나눠서 공동대표 3인이 온 거예요. 30, 30, 30. 예, 33%씩. 33%씩. 네.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데 네.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막 우리 앞에서 아. 발표하는데도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와. 예. 네. 그래가지고 투자 안 했죠, 당연히.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분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 거의 100%예요. 아. 실제로 깨졌어요. 실제로 다 따로 또 따로 창업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야, 의외의 대답을 막 들어. 이 대표님은 그 여러 스타트업들 중에 네. 뭐 제가 어떤 어떤 벤처 캐피탈은 우리는 기술을 잘 몰라서 예. 뭐 기술로 뭐 승부하는 이런 데는 잘 안 해요. 우리는 아예. 네. 우리는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만 봅니다 하는 데도 있고 예. 또 우리는 뭐 특정한 기술 영역만 봅니다 하는 것도 있고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꽤 네. 있더군요. 네, 네. 대표님은 뭔가 좀 나는 이런 쪽 투자만 주로 더해 이런 거 있습니까? 영역이? 시작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로 했던 게 맞고 네.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는 뾰족하게 해야 되거든요. 타겟 자체를 되게 특정 영역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딥테크라는 분야로 시작했어요. 음. 이제 딥테크는 이제 그 과학적인 발견이나 어떤 공학적인 진보, 예. 굉장한 예. 진보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이게 이제 음. 딥테크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아. 그런 기술 기반의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좀 그 선진화된 그 혁신적인 기술 예. 이런 거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 예.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술이다 서비스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좀 경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도 결국은 나중에 제공되는 형태가 서비스인 형태도 많고 네. 예, 또 서비스도 나중에 하다 보면 굉장히 큰 기술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이제 차이를 두진 않는데 그래도 시작 자체는 딥테크에서 시작을 했고 딥테크.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분야는. 딥테크는 어떤 의미의 예를 뜻이에요? 들면 뭐 우리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네. 그 모더나 백신 그런 거. 예, 그 아. mRNA 기존의 백신 방식하고 완전히 전혀 다른 백신으로 없던 만들었잖아요. 방식에. 예. 예. 뭐 유명한 걸로는 뭐 스페이스X 같은데 재사용 로켓. 네. 예, 예전에 로켓 한 번 쓰고 버렸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연료만 넣으면 다시 간다. 네. 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딥테크고 뭐 지금 전기 자동차 하는데 뭐 배터리라든지 예. 또는 뭐 차세대 배터리는 이제 화재가 안 나는 뭐 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예. 이런 것들 다 그런 딥테크의 산물이죠. 예. 대표님이 투자하시는 회사 중에 좀 네. 성공적인 모델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성공이라 하면 네. 뭐 되게 유명해졌다가 아니라 예. 그래도 이 산업이나 섹터에서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이제 성과를 네. 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휴톰이라는 회사인데 휴톰? 예, 휴톰. 예. 예. 아직 비상장이에요 지금. 예. 다 비상장인데 이 회사는 그 로봇 수술 있잖아요.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데 네. 예. 원격으로 이제 로봇을 다루면서 이 뭐 위 내부에 절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네. 위암 절제 예. 수술. 예.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노련한 시니어 의사들은 뭐 예를 들면 1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주니어들은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 그 의사가 절제해야 되는 부위나 수술할 때
해야 되는 의사결정 포인트에서 예. 의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르지 말고 여길 자르세요. 여긴 우회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이전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걸 알려줘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지니냐면 네. 주니어 의사도 시니어 의사 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의사들은 굉장히 그 러닝 커브가 굉장히 빠르니까 예. 학습하는 데 드는 투자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켓 회사? 예. 이제 우리나라 로켓이 민간 회사가 밀리터리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위성 시장이 소형 위성 예전에는 뭐 대형 위성을 많이 쐈거든요. 그런데 예. 막 500kg 1톤 뭐 이런 거를 올려서 쐈는데 예. 카메라로 말하면 고성능 DSLR 카메라. 예. 근데 소형 위성들을 최근에 많이 쏴요. 예를 들면 CCTV처럼 네. 굉장히 저화질이지만 그걸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으면 네. 또 굉장히 다른 인사이트를 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어디다 써요? 그 위성을? 예를 들면은 기후 변화, 네. 네. 농작물의 생산성 예측, 예. 어떤 자원의 이동 이런 것들을 인공위성으로 네.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뭐 이런 기후가 어떻고 농작물이 이런 게 풍년이니까 이거 짓지 말고 요거 지어. 네. 뭐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데이터로 알려줄 수 있죠. 예. 그러네요. 또는 뭐 교통 정보, 예.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걸로는 알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위성을 만들어서 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네. 그 프로젝트 하잖아요. 네. 그 거기 스타링크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요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이제 전쟁 때문에 통신이 이제 안 되잖아요. 예. 핸드폰.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그 인공위성 자기네들의 그 큐브셋 통신 위성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예. 예전에는 위성이 하나 올라가서 지구 이렇게 막 돌면서 하니까 음영적도 되게 많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걸 수천 개를 같이 띄우거든요. 예. 예. 지구를 거의 뭐 속된 말로 발라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음영 지역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계속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 보시면 요번에 우크라이나 요 관련돼서도 네. 네. 지금 스페이스X에서 그 서비스 제공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들. 그런 일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진보적인 딥테크 네. 회사에 투자하려면 네. 투자 실패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더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검증된 기술이 아니니까. 많은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기술에 대한 그 듀딜리전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테크를 보는 어떤 그 능력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요새는 너무 기술 분야가 넓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해석이 어려운 기술들은 저희도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리뷰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기술도 좋은데 팀도 좋다 이런 팀은 상당히 좀 드문 편이에요. 예, 오히려 팀은 너무 좋은데 기술 엣지가 좀 약하다 그러면 진짜 좋은 기술이 있는 데를 거꾸로 소개해 주든지 오히려. 아니면 너무 좋은 기술인데 네. 좀 여기 약하면. 비즈니스 역량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예. 그런 팀을 소개해 주든지 그런 팀은 그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님이? 저희도 알고 있는 팀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숙제가 생기면 예. 그런 팀을 이제 서치해서 찾아서 아하. 이어주기도 하고 예,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회사 중에 예. 그 현미경 회사가 있어요. 현미경. 예, 그 이제 되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통 현미경은 이렇게 세포 외부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 현미경은 신기한 게 내부 구조도 다 볼 수 있고 세포 내부 구조도 네. 그 다음에 세포 내부 구조의 구조물들의 질량이나 표면적이나 부피 이런 것도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찍기만 하면 그래서 우와. 너무 멋진 기술이어서 예.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에 가져오실 때는 기술 자체가 이런 현미경 기술로 가져온 게 아니라 예. 모든 현미경에 이 필터를 끼우고 네. 우린 모듈 계산 모듈을 붙이면 어. 이런 현미경이 돼요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광학 부품으로 온 거예요 예, 처음에. 예. 근데 이건 시장을 아무리 계산해봤더니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요거 살짝 끼우는 거는 필터 네네. 끼우는 그게 거는 너무 멋진 일이긴 하지만 모든 컴퓨터 아니 현미경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예. 근데 사업 모델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스터디해가지고 아 이거 의료 기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완전 시장이 바뀌거든요. 예. 시장도 훨씬 더 커지고. 아하. 근데 그 팀이 그러는 거, 현미경을 우리가 못 만드는데요. 그래서 현미경 만드는 팀을 붙여줬어요. 그런 그래서 것도 이제-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원천 기술이 있으면은 예. 먼저 여기서 이걸로 접근 가능한 제일 매력적인 좀 최대 시장을 확정을 이렇게 보고 네. 그 시장에 접근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더 보완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해주고 이제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은 붙여드리고 뭐 후속 투자 같은 것도 예. 이제 이 기술이나 이런 사업성은 저희가 먼저 봤기 때문에 다른 VC들이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설명해드리면 훨씬 더 잘 이해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도와드리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냥 딱 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키우는 거군요. 회사를. 뭐 키운다는 건 좀 과하고 예. 되게 이제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내 돈 들어갔으면 네. 남의 키우지 일이 않을 아니지. 수가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죠. 내 창업을 내 해보신 돈이 분은 죽어가는데 아니, 잠깐이 와봐. 그러면 한번 그렇게 아주 초기에 투자해서 그게 사업화 성공해서 예를 들면 뭐 상장까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익이 납니까? 진짜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많이 났고. 모든 투자는 원바이원으로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정을 해서도 안 되고 예. 실패가 많겠죠 오히려. 실패가 많기 때문에 예. 당연히 포트폴리오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몇 프로 정도가 성공하고 몇 프로가 로스가 된다. 예. 어느 정도가 다시 머니백 된다. 네. 원금 정도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 전략에 맞춰서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는 예를 들면 당해 올해 이제 100억을 투자했다. 예. 그러면은 최종으로 회수하기를 600억 정도가 회수되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해요. 몇 년 후에 보통은 한 저희가 부분 엑싯을 하거든요. 네. 워낙 극초기 하다 상장까지 보니까 안 가고 중간중간에 엑시트 할 수 중간에 있을 한 때 번씩 해요. 예를 들면 뭐 한 3, 4년 지나서 한 번 하고 예. 또 뭐 C 라운드나 뭐 프리 IPO 때 하고 뭐 상장 가면 또 뭐 그때 하고 3번 뭐 투자한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눠서 나눠서 분할 엑시트. 매도 분할 한다는 매도? 거죠? 예, 예, 예.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상장 가는데 평균 12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 기다리기에는 네. 이제 너무 자본이 투하가 많이 되는 거죠. 잠기는 예.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한 B 라운드 정도 회사의 마일스톤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 진입해서 스케일업 하려고 할 때 그 예. 정도 단계에서 이제 1차 회수를 회수를 하고 한 30% 그러고 정도 하고. 회수를 해요. 그래서 이 100억을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네. 곧 상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4월 초에 이제 상장 청구 신청 심사 하려고 청구를 하고 네, 심사 청구하고 예. 이제 뭐 계획대로 되면 네. 뭐 7월 정도의 매매 개시를 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파트너스가 만약 상장이 잘 됐어요. 네. 그럼 투자하면 네. 벅셔웨이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하는 그런-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실은 이제 저희 또 펀드를 운영하긴 하지만 네. 주수익 모델 자체가 저희의 자본금 가지고 투자하는 게 메인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약간은 투자 원래 전통적인 투자에선 되게 꺼리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자본금을 직접 투자하는데 안 쓰고 예. 펀드를 만드는데 레버리지 일으키는데 더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50억이나 100억이다. 이걸 예. 직접 투자 안 하고 100억으로 보통 한 20배, 30배 레버리지 할 수 있으니까 펀드를 돈을 만들면. 빌려서요? 네네네. 네, 네. 100억이면 펀드 한 2천억, 3천억 펀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렇죠. 내 돈도 들어갔으니 내 돈 100억 넣고 한 3천억을 외부 돈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보통의 투자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용을 해주는 거죠. 다른 그리고 나서 예, 수수료도 예. 먹고 그쵸. 그분들한테도 나눠주고 하고 그런 방식인데 저희는 이제 그 방식을 메인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돈을 직접 투자하는 거를 이제 메인으로 했고 이유는 이제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펀드 자금 대비 네. 운용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자기 되게 자본으로 아까 다 그 케어링 하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예, 되게 많은 그렇지. 게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LP가 너희
이거 운영비에 많이 써라라고 이렇게 용인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 펀드 구조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운용비는 기존에는 운용비 되게 아껴서 최소한만 쓰고 음. 투자하는 데 그 써야지. 투자를 하라니까 왜 투자 안 하고 투자 안 그 하고 돈으로 너희들이 넣어주고 사람 많이 뽑아가지고 거기 뭐 예, 막 예.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예. 뭐 취지야 돕는다는 거는 좋지만 네. 그런 걸 하고 있어라는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펀드를 안 만들고 음. 이제 저희 자본금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음. 저희도 VC한테 투자를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 또 투자하고? 그랬어요. 아. 네. 이 대표님이 최초로 본인이 이제 종잣돈으로 창업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네, 그 돈으로 또 작은 회사들 투자하고 그렇죠, 네, 네, 회수하고 네, 네, 그걸 계속 이렇게 돌려가는 네, 그런 네, 맞습니다. 기업이군요. 네, 네. 그 중에 일부 돈은 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꽂고 다른 투자자 받아서 돌리고 그렇죠. 예. 하기도 하고. 일부는 펀드도 운영하고. 네, 네. 아, 그래서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 네. 근데 좀 위험성이 높을 거는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게 기존의 시각이었고 저도 예. 이제 맨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음. 이제 저도 이제 VC 업계 아는 선배분들이나 후배들 많이 있으니까 물어봤죠. 야,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직접 괜찮은 것 같아. 하려고 하는데. 10개 중에 같아요? 하나 막 성공하기도 뭐 음. 힘들다고 그때 정말 그러던데. 다 반대했죠. 예. 예,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좀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한 3년 뒤에 성과가 안 날 수 있다. 자본금은 다 넣어서 돈은 넣었는데, 없는데 네. 엑시시 안 되고 있으면 엑시시 안 되거나 그 회사가 실패하거나 예. 이럴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저도 이제 뭐 막 근데 솔직히 블루포인트 만들기 전에 제가 좀 그 엑시트 한 다음에 네. 기존의 회사 엑시트 한 다음에 개인 투자를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예. 음. 주식 투자, 네. 개인 주식 투자, 아니 주식 개인 투자가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 엔젤 스타트업 투자죠. 투자, 엔젤 투자로. 예.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아. 회사를 내가 아무리 창업하고 그걸 잘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다 해도 예. 투자는 정말 다르구나. 아. 얘들은 나이라는 것처럼 일 안 하네. 예, 예. 답답하다 이놈들아. 그거 아니에요? 야, 넌 집에 잠이 오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되게 제가 막 기고만장했었거든요. 엑시트 한 다음에 엑시트 한 다음에 예. 막 회사도 이제 막 그래도 10년 정도 하고 이제 엑시트 하고 무슨 예. 회사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공이 플라즈마 물리 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장비에 많이 쓰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엄청난 붐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가 문제가 뭐냐면 네. 핵심 기술이 플라즈마 쪽에 있는데 네. 그게 다 외국 회사의 특허로 너무 많이 묶여 있구나. 이게 묶여 있으니까 예. 국산화를 못 하는 거예요. 예. 핵심을 사와야 그래가지고 되고.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실험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특허도 되게 그때 많이 쓰고 예. 또 뭐 이런 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 예. 그때 황철주 회장님이 이제 엔젤 투자를 그때 해주셔가지고 아. 네 저희 대표님하고 저랑 저희 동기들하고 예. 같이 창업했죠. 그래서 네네. 그걸 어디에 팔아서 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MKS 인스트루먼트라고 그게 예. 이제 이쪽에서는 마켓쉐어 제일 큰 회사인데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그 회사가 이제 저희가 그 삼성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M&A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런 회사가 뭐 일본 회사, 독일 회사, 미국 회사 이래가지고 한 5개 정도한테 오퍼를 받았었어요. 예. 너네 거 사겠다. 예, 인수 제안을 그래서 큰 금액으로 계속 거절하다가 예. 이제 제일 많이 저도 준다는데 팔았어요? 예? 제일 많이 준다는데 팔았어요? 그렇겠지. 뭐. 많이 주기도 했고 예. 거기가 인수를 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잘 키웠어요. 다른 회사들도. 그래서 인수 사례가 되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거기랑 했고 실제로도 저희 회사 인수해서 그 인수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분은 이제 없지만. 네. 음. 근데 성공했는데 투자하니까 다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와 직접 창업하는 거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저도 그 이제 플라즈마 박사하고 막 이랬으니까 예.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술에 대한 중요성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 매각을 하고 나서 그 이제 그런 사례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하드웨어 테크로 네. 해외 인수된 틴슨. 사례가 별로 네. 없어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자문해보고 예. 하러 오시고 어디로 예. 오시고 궁금해하다고 뭐 오시고 그래서 예. 그런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이렇게 회사가 안 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상황을 겪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술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 이후에 투자하다 보니 예.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저도 뭐 제 한 가지 케이스에 너무 일반화 시켜가지고 기술이 좋으면 우리처럼 막 성공하는 그렇게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좀 약간 등골이 오싹한 그런 우리는 느낌이 진짜, 들었어요. 진짜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네네. 저도 잘해서가 아니라 음. 물론 진짜 치열하게 노력하고 했지만 예. 운도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이게 그 회수된 과정 또 다른 회사들을 보니까 예. 이건 내가 알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이건 내가 되게 잘했었던 거고 이거는 운이 좋았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예. 투자를 하다 보니 네네 투자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던 기간을 지나고 네. 하나하나 투자를 돈 하다가 많이 까먹었죠 그때. 개인 돈도 많이 까먹고 개인 돈 많이 까먹었죠. 돈을 많이 해외 버셨었나 봐요. 투자하시면서? 아니, 아주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개인 돈으로 투자를 거의 한 30억 정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2년 동안 네. 엑시트를 잘 못하셨어요? 본전했어요. 본전. 네. 그래도 그래도 망하진 않으셨네요, 그럼. 망하진 않은. 근데 다 예. 잃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이게 그 어떤 한 회사는 한 7억 정도까지 투자한 회사도 있고. 네. 근데 이걸 본전을 만들어 준 게 5천만 원 투자한 회사였어요. 그 친구가 30억이 되는 바람에 거의 30억 진짜- 가까이. 뭐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는? 그 제가 알던 분야였어요. 디스플레이 분야였어요. 기술 회사. 예, 기술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많은 걸 알았죠. 기술이 아니고 예. 이제 어떤 팀을 팀이 봐야 필요한 되고 팀도 거구나.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때 어렴풋하게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저희가 230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그거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였죠. 실은 노하우도 쌓이고.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아니 저는 예전에 제가 일본에 출장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 그 IR 하는 행사였어요. 근데 너무 IR 행사가 일본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해서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으로 보면 정보도 다 있고 뭐 리포트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장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래야 감이 오지. 감이 오지. 그게 글자나 그런 걸로 감이 안 온다 나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그냥 평범한 질문이라도 한번 해보고 네.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놈들. 그래서 그런 거 투자하신다는 관상을 거예요. 보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완전한 오해고 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디랭귀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말이나 글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걸 얘기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아냥거리면서 또 할 무시하면서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예라고 분명히 말로는 말은 워드는 했지만. 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이게 이 사업을 보고 있지? 또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 주제예요. 팀원들한테 네. 대표에 뭘 보고 여기 조인하셨어요? 예. 또는 이분은 뭘 보고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팀을 보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보이고 이분이 얼마나 같이 이렇게 맞춰갈 건가 예.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아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죠. 네. 우리 대표님한테 따로 재밌겠다.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고민 아마 엄청 지금 많은데. 투자 회사들이 뭐 저희 말고도 투자 회사 정말 좋으신 그 경험 많으시고 네. 인사이트 좋으신 심사학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셔서 예. 이게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축적되고 있다는 느낌이 투자 들어요. 업계의 노하우가. 예,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뭐 저도 투자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2000년도 중반쯤에 받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2000년대 그 벤처 네, 버블도 있었고 예, 뭐도 예. 있었고 막 그래서 예. 업앤다운은 있었지만 이게 약간은 좀 어떤 축적된 지식이나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경험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별로나 뭐 어떤 분야 구간별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쪽에서 보통
큰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뭐 크립토, 예, 가상자산, 뭐, 메타버스, 예. 유명한 거 혹은 맞는데. 뭐 너무- 코로나 이후의 예, 다양한 예. 사회 변화, 예.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너무 좋은 분야인데 약간 뭐 그런 하이프가 있잖아요. 예, 실은 예, 예. 거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또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은 제품이나 어떤 그런 신약의 개발이 아직 안 되고 그 과정인데도 네.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네. 투자가 되고 심지어 회수도 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자본 산업의 구조와 또는 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그 트랙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하고 밸류를 좀 많이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실은 시장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예. 그렇죠. 실은 그거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이제 가격이 막 높은 것들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거는 그런 관점에서 어디가 될 거냐 이거는 진짜 예측하기 어려워요. 예, 하지만 진짜 필요하다.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예. 이게 만약에 운이 좋아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게 맞아서 밸류가 진짜 훨씬 더 좀 잘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분야들은 꽤 있죠. 예. 예를 들면 좀 선행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도 이제 한참 따라 좀 후행하기는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관련된 거 예를 들면은 좀 어떤 큰 기업들이 너무 큰 기업인데 디지털 솔루션을 붙이면 더 그 회사가 예를 들면 더 밸류도 커지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네. 매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였지 고객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CRM 솔루션 같은 거 이제 붙이면서 굉장히 고객하고의 관계도 강해지고 그게 이제 더 수익률이나 충성도 높아지고 이런 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전통 산업들이나 또는 하드웨어 산업이든 이런 그런 산업들이 디지털을 만나면서 굉장히 효율화되고 성장 가능성이 더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네. 이런 고객의 어떤 좀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기존의 수요는 있었고 그렇죠. 기존 시장은 있었는데 그렇죠. 좀 변형되는. 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선 제일 선제적으로 잘한 데가 더존이죠. 더존. 예. 더존.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쓰잖아요. 솔루션 네, 자체를. 예, 예.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그렇죠. 이게 그런 그런 프로그램 너무 절실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디지털 솔루션 만들어서 네. 좀 편하게 싸게 쓸 수 있는 거 만들었잖아요. 일종의 그런 솔루션들이 네.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네. 5만 곳에서 다 필요하거든요, 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분야 그런 것들 이제 좀 많이 보고 있고 이제 사스라고 불리우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죠. 에서 서비스. 예.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바이오메디칼은 너무 중요한 화두이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도 많이 보는 게 지속 가능성이나 ESG 예.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좀 기술이 경제성을 좀 못 따라갔었어요. 예. 당연히 환경 기술, 환경 너무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이런 임계를 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제성도 있고 어느 정도만 좀 정책적이든지 서포트를 해주면 충분히 그런 게 생기는 그런 지속 가능성 분야 네. 이런 것도 많이 보는 분야죠. 시간은 다 됐는데 네. 네. 저의 10년 넘은 방송의 느낌으로 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5%도 못 들은 것 같죠.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5%도 못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래서 날짜를 다시 박을까요 지금? 이분 제가 보기에는 네. 몇 번 더 네. 모셔야 그래야 될 되는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대표님도 네. 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출연 안 하시거나 네, 네. 한번 출연하셨으면 네. 하셨으면 네. 알려주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네. 지혜드리기도 하고 네. 네. 세상을 그러니까요. 세상을 어떤 높이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하는 일은
살다 보니 여러 경험에 따라서는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각각 좀 다른데 뭐 높이서 본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사람은 그런 가치는 다르지만 우연히 어떤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높은 위치에서 볼 수 있게 된 운 좋은 분들을 모셔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높이에서 세상이 어떤 건지를 들어서 좀 더 우리도 좀 같은 멀리 보는 눈높이를 갖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고 또 특히 또 투자하시는 회사 중에 자꾸 신경 쓰이고 또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회사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그리고 또 분 이게 당장 모셨어야 되는데. VC이지만 사실은 모든 투자의 본질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벤처 투자는 할 일이 뭐 일반인들 경우에는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투자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안승찬 기자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네. 가장 반짝반짝하게 눈을 빛내면서 질문도 하고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정 기자가 직접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또 블루포인트 또 파트너스의 나오시죠. 이용관 대표님 상장 준비 때문에 좀 바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일정 잘 조절해서 네. 또 한두 번 더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